안녕하세요. 오늘 저희가 함께 살펴볼 자료들, 정말 흥미로운 질문을 던집니다. 최첨단 AI나 우리 인간이나 왜 가끔은 진짜 명백해 보이는 패턴에서도 실수를 할까요? 네, 안녕하세요. 이게 수백 년 전 철학자가 이미 간파했던 문제랑 연결된다는 거죠. 맞아요. 그 데이비드 휴м. 그렇죠. 결국 이 자료들은 인간 두뇌든 AI든 과거의 경험, 그러니까 학습 데이터에 의존해서 세상을 이해하는 방식의 어떤 본질적인 한계를 다루고 있습니다. 바로 귀납적 추론의 불안정성 문제라고 할 수 있겠네요. 네, 그래서 오늘의 목표는 이 오래된 문제가 왜 지금도 여전히 중요한지, 그리고 이게 정보를 받아들이는 바로 당신에게 어떤 실질적인 의미가 있는지 명쾌하게 풀어보는 겁니다. 좋습니다. 한번 시작해보죠. 휴메의 그 유명한 비유 있잖아요. 평생 흰 백조만 1000마리 봤다고 해서 세상에 검은 백조는 절대 없다. 이렇게 단언할 수는 없다는 거. 네, 맞아요. 과거 경험이 미래를 보장하지 못한다는 이 귀납의 문제가 결국 모든 학습 기반 지능의 어떤 아킬레스건이라는 거죠. 핵심을 정확히 보셨네요. 자료에서 그래서 구체적인 오류 메커니즘 두 가지를 제시하는데요. 첫 번째는 그 학습한 패턴 내부의 문제입니다. 이걸 인사이드 패턴 디스크리펀시라고 부르더라고요. 내부의 문제요? 네. 그러니까 학습한 패턴이 너무 좁아서 현실의 다양성을 다 못 담는 경우죠. 예를 들면 흰색 북극여우 사진만 잔뜩 학습한 AI가 있어요. 네네. 근데 나중에 회색 털을 가진 북극여우를 딱 보면 이건 내가 배운 북극여우가 아닌데 이렇게 판단한다는 겁니다. 배운 게 너무 한정적이라서요. 아하, 이해했어요. 그러니까 제가 아는 고양이는 전부 줄무늬 고양인데 난생 처음 점박이 고양이를 보면 이게 고양이 맞나? 하고 갸우뚱하는 거랑 비슷하군요. 정확합니다. 그럼 두 번째는 뭐냐면 이건 패턴 외부의 문제예요. outside pattern discrepancy? 외부의 문제. 네, 이건 아예 배운 개념, 그 범주 자체가 부족해서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뭔가 새로운 걸 봤을 때 그걸 자기가 아는 기존의 어설픈 틀에다가 억지로 끼워 맞추려는 거죠. 자료에 나온 예시처럼 개랑 음식밖에 모르는 AI가 여우를 처음 보면 아는 게 그것뿐이니까 그냥 이상하게 생긴 개 정도로 판단한다는 거예요. 그렇군요. 이 두 가지 오류 모두 결국에는 제한된 데이터, 즉 과거 경험 때문에 발생하는 겁니다. 듣고 보니까 이게 정말 AI만의 얘기가 아니네요. 우리 인간도 똑같잖아요. 그렇죠. 어릴 때 처음 보는 네 발 달린 짐승은 일단 다 멍멍이라고 부르고 봤던 것처럼요. 휴메 지적했듯이 이 귀납이라는 게 무슨 논리적 필연이라기보다는 그냥 몸에 밴 습관 같은 거다. 이 말이 확 와닿네요. 바로 그겁니다. 그게 정말 중요한 지점이에요. 물론 인간은 좀 다르죠. 직관이나 맥락 같은 걸 활용해서 털 색깔만 좀 다르지 생긴 건 영락없는 북극여우인데 혹시 더러워졌나? 이런 식으로 일부 오류를 임시방편으로 수정하기도 하잖아요. 네, 하죠. 근데 동시에 또 자기가 믿고 싶은 것만 보려는 그 확증 편향에 빠져서 오류를 오히려 더 단단하게 만들기도 하고요. 그것도 문제죠. 반면에 지금의 AI는 뭐랄까 그런 유연성은 좀 부족하지만 대신 학습 데이터에 어떤 편향이 있었다면 그걸 아주 정직하게 그리고 시스템적으로 계속 반복 재생산할 위험이 더 크다고 볼 수 있어요. 그렇군요. 방식은 조금씩 달라도 결국 인간이나 AI나 완벽한 귀납은 불가능하다는 그 근본적인 한계에 갇혀 있다는 거네요. 맞습니다. 아무리 데이터를 더 많이 넣고 학습시켜도 미래에 나타날지 모르는 그 검은 백조의 가능성 자체를 원천적으로 없앨 수는 없으니까요. 정확해요. 그래서 이걸 이해하는 게 중요합니다. 이게 무슨 고쳐야 할 버그 같은 게 아니라 학습하는 지능이라면 가질 수밖에 없는 본질적인 속성이라는 거죠. 본질적인 속성이다. 네. 그래서 AI 분야에서도 이걸 다루려고 여러 기술적 노력을 하긴 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건 내가 아는 범주 밖의 데이터인데 하고 판단하는 일종의 모르겠다 또는 알 수 없음 분류를 추가하는 시도 같은 거요. 네네. 하지만 그게 근본적인 철학적 문제, 즉 귀납의 문제를 해결해 주는 건 아니거든요. 그럼 이 모든 논의가 결국 이걸 듣고 계신 당신에게 시사하는 바는 뭘까요?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요? 가장 중요한 건 이거 같아요. 우리 자신의 판단이든 아니면 AI가 주는 어떤 추천이나 분석 결과든 그 어떤 정보도 완벽할 수는 없다는 사실을 일단 받아들이는 태도요. 인정하는 것. 네, 어떤 주장을 딱 접하거나 AI의 분석 결과를 볼 때 한 걸음 물러서서 근데 이 판단은 어떤 데이터,
그러니까 어떤 경험에 기반한 걸까? 혹시 내가 모르는 검은 백조 같은 예외는 없을까? 하고 한 번 더 생각해 보는 거죠. 그런 비판적인 시각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이 귀납의 한계를 인정하는 게 어떻게 보면 정보의 홍수 속에서 길을 잃지 않는 첫걸음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해요. 네, 정말 중요한 지적이네요. 오늘 이야기의 핵심을 다시 한번 정리하자면 결국 과거 데이터로 세상을 배우는 모든 지능, 그러니까 우리 인간과 AI는 모두 데이비드 휴미 지적했던 그 귀납의 문제 때문에 본질적으로 불완전하다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건 없애야 할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안고 가면서 잘 관리해야 할 특성인 셈이죠. 네, 자 그럼 마지막으로 자료 말미에 제시된 질문을 당신께도 던지면서 마무리할까 합니다. 어쩌면 이 불완전함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것이야말로 우리 인간과 AI가 앞으로 함께 살아가기 위한 뭐랄까 필수적인 지혜는 아닐까요? 아, 깊은 질문이네요. 네, 이 오래된 철학적 고민이 오늘날 이 첨단 기술 시대를 사는 우리에게 던지는 의미가 뭔지 한 번쯤 꼽씹어 보시면 좋겠습니다.